자, 우리는 또 긍정을 찾아야죠. 오늘 전략을 가야 됩니다. 자, 추격 매수, 저점 매수 전략. 유창희 대표는 어떤 섹터? 네, 뭐 시장에서는 아까 뭐 바이오주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기존에 강했었던 성장주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성장주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로봇 관련돼인 것 같아요. 로봇. 네, 어찌 되었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미국 공장 진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물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소인지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럼 결국에는 로봇을 좀 더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약간 정체 국면에 있었던 것들이 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서비스 로봇 시장이죠. 뭐 최근 이제 자주 보실 거예요. 조금 큰 그 식당 같은 데 가시면 네. 로봇이 음료라든지 네, 이런 간단한 거 서빙하는 것들 그리고 요 충무로 앞에도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로봇이 커피 타주는 그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로봇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 휴머로이드가 조금 뭐 기대하고 실망, 이게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저처럼 로봇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거 뭐지? 하는 느낌이지만 또 공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정도면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실망과 기대와 실망이 교체했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형성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들. 최근에 로봇 관련된 ETF 상품도 출시가 되었고요. 정부가 이쪽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지지와라든지 혹은 샌드박스 규제처럼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훅 올랐다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또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어찌되었든 로봇 쪽, 특히 산업 로봇 쪽으로 한다라면 좀 SPG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동안 이쪽 관련해서는 일본 쪽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SPG가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높은 기술력 또 성장 모멘텀을 확인시켜주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고점 원자리 2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뭐 뉴스가 나오면 또 시세가 더 분출되는 속도감을 붙였다가 후루룩 꺼졌다가 네. 근데 다시 로봇주들은 또 사나워 있긴 하고. 쉽게 죽진 않는 것 그러게. 같아요. 네. 시세는 아직 살아있다. SPG 적당히 또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네. 제가 이제 뭐 많이들 쓰시던데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SPG 로봇 삼성도 이슈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 27일 날이 아마 이사회인데 이건희 전 회장의 2주년 뭐라 그러죠 그걸? 2주. 네. 자꾸 하신지. 네. 네. 그 2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삼성이 또 모든 걸 이끌잖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인가요? 저점 매수. 저점 매수로 로봇 테마 SPG 기업을 선정해 주셨고 정태근 팀장은 전략으로 저는 추격 매수 관점에서 히토류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중국 동향이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네. 또 히토류 쪽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어쨌든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총석이 주석이 재선출이 됐는데 연임 성공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위에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까지도 이제 시자진 그룹 그러니까 시진핑 측근 그룹으로 다 메우게 되면서 이제 독주 체제를 완전히 확고했다라 좀 봐지는데 뭐 상하이만이라는 어떤 경쟁 이 정치 세력들도 다 이제 뭐 물리치고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그리고 하는 얘기들 길을 좀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 사상을 당헌 개정안에 채택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도 그 시진핑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듯이 네. 하는 얘기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머리가 아픈데 이 당헌에다가 지금 대만 독립에 대한 어떤 단호한 반대와 억제 의지를 처음으로 또 명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만의 어떤 강경 기조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대만을 공격할지 안 할지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경 기조를 당헌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엔 또 우크라이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좀 가려가지고 대만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게 불씨가 이 양안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이 히토류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만의 어떤 강경 기조뿐만 아니라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뿐만 아니라 한국한테도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쪽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히토류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남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이 중국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뭐 동국 RNS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동국 RNS가 가장 매력적이다 보니까 탑픽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동국 RNS 같은 경우는 그 호주에 그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ASM과 2010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음봉을 또 뒤집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량까지 좀 뒤집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4,750원 구간에서 어떤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히토리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까지 한번 제시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4,800원에서 5,000 정도 요 구간 사이면은 매수가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그렇죠. 중국이 지금 시진핑 3기 체제로 접어들면서 그 충성파 일색의 지도부 구성. 네네. 이 리스크가 지금 좀 도드라져서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중국의 역외 위안화, 역내 위안이 있고 중국도 보면 이제 역내는 중국 본토에서 역외 위안은 홍콩에서 그래서 CNH로 표현되는데 7.32 위안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역내 위안인 7.26 위안보다도 높죠.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인데 중국의 리스크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원화가 따라가니까 네. 프락시 통화라 해서 중국 위안 원화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네, 이번엔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가 좀 낮아요. 전체적인 호가가 환율 때문에 역외 환율 때문에 근데 아마 히토류 이슈가 네. 중국을 통해서 계속 나오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어서